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상담 당시에 오셨을 때 괴로움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이혼 자체가 될 것인가, 이게 상당한 우려점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1회 조정 기일 만에 이혼을 성립시키면서 의뢰인분 원하는 대로 마무리해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분이 이제 처음 오셨을 때 보면은 결혼하신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고 좀 짧은 혼인 기간이죠. 그리고 자녀분이 아직 100일 되기 직전인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아이 아빠이자 이제 남편인데 도저히 상대방과 혼인 기간을 유지해 나가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좀 숨이 막히긴 막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본인은 처가댁에는 뭐 계속 연락도 들고 계속 찾아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상대방은 하나부터 열까지 일거수일투족 좀 간섭이나 뭐 감시가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어 의뢰인이 본인의 아버지 만나거나 사촌형, 친한형 정도가 이제 본인의 가장 친한 관계인데 그것도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고 뭐 무슨 얘기했냐, 무슨 얘기하느라 뭐 고통을 좀 길게 했냐,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그나마 이 아버지랑 친한형, 사촌형 정도만 지인관계가 유지되고 동성 친구하고도 이제 연락을 잘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너무 뭐 꼬치꼬치 깨먹고 카톡 검사하시고 이러면서 뭐 그냥 지인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인데 뭔가 이제 본인 마음에 안 드시면 약간 꼬투리를 잡아서 뭐 이건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 상대방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라면 왜 뭐 캥기는 게 있어서 안 보여주는 거야?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아니 근데 아무리 부부일수록 오히려 이제 상호 이제 존중을 하고 그러는 게 더 우리 건강한 관계이고 오래 가고 이게 이제 의뢰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부부 사이인데 상대방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부부라면 너의 모든 걸 다 알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참 맞지가 않았는데 그것도 힘들지만 이게 또 어디에 문제가 연결됐냐면 경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뭐 요식업에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거의 혼자서 다 이 식당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은 본인과 연락이 일단 잘 돼야 되며 출산 전에 적어도 한 달은 뺄 수 있어야 되며 근데 한 달을 뺄 수가 없잖아요. 보통의 이제 직장도. 그래서 내가 정말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한 2, 3일 뺄 수 있게 되었어. 전부터.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예정일보다 우리 아기가 일찍 나오게 되면 내가 뭐 바로 갈 수 있을 거야. 사장님이 와주시겠어. 그랬더니 예상외로 너무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정도 가지고 되냐. 라고 하시니까 일도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핸드폰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아니냐. 이래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되니까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봐도 그럼 나의 1년 후의 모습은 어떨 것이며 이게 너무 이제 숨이 턱턱 막히시더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너무 괴로워. 이건 정상적인 그런 인간 대 인간 부부의 사이는 아닌 것 같아. 어떠한 지인을 떠나서.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 근데 저 사람 이혼해줄까? 이게 이제 너무 걱정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오셨는데 이런 경우 이제 상대방이 뭐 본인만의 기준으로 너무 우리 의뢰인분의 생활을 통제하면서 그로 인해 인간관계를 단절시킨다거나 또는 뭐 경제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유형이 있다. 근데 이건 의뢰인분이 아시다시피 한두 가지 자료만으로 이제 판사님이 봐도 이혼 사유네? 라고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런 유형은 이혼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이혼이 되는 사안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려면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사안인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관계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그냥 얼핏 봐서는 뭐 좀 서로 안 맞고 힘든 것 같은데 섣불리 이혼하지 마시고 좀 노력해보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쵸? 근데 다른 편에서는 정말 힘드시겠네요. 이건 뭐 앞으로도 애정과 신뢰를 갖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기는 어렵고 벌써 파탄 상태니까 빨리 이혼하시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지금 이다 저다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뢰인분들이 고통은 아주 극심한 반면 이혼에 대한 부담감은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유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의뢰인은 어쩌겠어요. 뭐 어쨌거나 이혼 결심은 확고하시지. 그럼 사안은 진행하셔야지. 그쵸? 그래서 저희가 사안 진행 전후로 좀 모을 수 있는 자료는 모아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양측이 좀 원만하게 이혼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조정길 1회 만에 상대방을 원만하게 설득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분의 주된 재산은 이제 둘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였는데 보증금 자체가 1,000만 원대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그 안에서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800만 원 재산분할 지급하고 그다음에 양육비를 합리적인 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 성립되면서 의뢰인분이 우려했던 바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잘 풀린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분이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나는 너무 괴롭고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혹시 뭐 이혼 자체를 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이혼을 해야 될 경우에 그럼 이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원만하고 원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보셔야 되고 만일 조정이 안 될 경우도 미리 대비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도 또 상대방도 좀 잘 안 맞는 부분 또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앞으로 좀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